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10시 반. 오일이 오늘 간만에 변동이 좀 있었네요. 지금 오일 저점, 고점 103틱? 올자리 다 온 건가? 요즘에 오일 평균 진폭 100틱 내외였잖아요. 어떨 땐 120틱, 110틱, 100틱. 그렇게 평소처럼 박스라면 올자리는 거의 다 왔네요. 최대 간다면 70인가? 나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오일이 최근에 크게 막 급등 나온 적이 별로 없어서 오일이 좀 크게 보려고 보니까 갇혔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할님. 원래는 180분 최하단선이 44.33에 있다가 36에 선 하나 생겨서 선이 원래 두 개가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가 지금 95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44, 45.62에서 바닥 잡히고 지금 100틱 넘게 올라온 상태네요. 엄청나게 애매한 자리예요. 지나고 보니까 또 알게 되는 건데 180분 최하단 라인 잡히고 나서 이 꼬리만 버텨냈으면은 한 100틱 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혹시 오일 거래하실 때 뭐 꼭 오일 아니더라도 갑자기 그냥 평소처럼 지지받던 선이 180분 라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패턴 보이면 손절 걸고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자리 없어도 계속 방송 한 달 넘게 들으셨던 분도 꽤 많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바닥 잡히면서 라인이 잡히는 모양 되면은 이게 30분만 해도 당일 기준 잡히는데 180분이면 30분보다 꽤 큰 자리잖아요. 여기 꼬리만 버텨냈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때 몇 틱 먹고 팔았더라? 한 2틱인가 먹고 팔았던 것 같은데. 왠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길래 뭐 이미 팔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얘기가 좀 샜는데 그쵸.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180분 어차피 얘기 생기면 계속 셀게요. 지금 라인이라는 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180분 캔들이 지지했다가 막 계속 시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아니라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확정되고 나서는 손절 짧으니까 들어가 봐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다가 꼬리 때문에 손절된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손절 안 되고 올라갈 때도 종종 있거든요. 손절 되더라도 한 번 더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완성된 차트 보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자리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손절 걸리는 것도 뭐 재수 없는 거죠. 팔자죠 뭐. 그러려니 받아들이면 돼요. 180분은 큰 그림이니까 바닥 이렇게 잡히는 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자리. 과거 하나만 추적해 볼까요? 있을 텐데 아마. 여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네요. 180분에 바닥 한번 잡혔죠. 5월 26일날. 잡히고 나서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꼬리로 한 번 더 찍고 내려왔네요. 몇 틱이야? 48에서부터. 여기 덕인데요. 25틱 넘는데 여기는? 손절 한 30틱 걸어야 되나봐요. 180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캔들 자체가 크니까.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 걸리고 버텨냈으면 꽤 됐을 텐데. 여기도 라인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매매하실 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를 깨고 가면은 매매를 다 같이 하기 되게 편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력자 입장에서는 더 편했겠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었으면은 밑에 지지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세하락으로 포지션을 아예 숏 포지션으로 잡고 그냥 대기 타면 되는 건데 대위 하실 분도 대위하고 추세할 사람은 추세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지받고 또 올렸어요. 올려서 여기 또 맞고 떨어지고 박스 치면은 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도 또 뚫어버렸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간이잖아요. 박스 그려드릴게요.
올라가는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박스 된다면은 180분으로 봤을 땐 47.70 정도가 중간이거든요. 아마 70이 아니라 48 정도가 중간인 것 같은데 48보다는 저번에 47.70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으로 놓으시는 게 맞아요. 진짜 애매한 자리죠.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만 올라가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를 여기서 매수 잡기 좀 겁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46.95 정도에서 뭐 한 계약 두 계약 있다가 하나 청산하고 기다린다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카페 주소요? 쳐드릴게요. 맞나? ARTIST 타자 쓴 거보다 더 빠르시네. 아무튼 47.70 지금 저기서 고민해봐야 될 자리에요. 매도로 쳐야 될까. 근데 지금 이게 자리에서 좀 버티고 나서 지금 상단이 좀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47.70을 좀 넘어서 48까지 찍으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 아마 걸릴 거예요. 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추세 하락 중이었으면은 위에 나올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점점점 내려가는데요. 생각보다 맞고 떨어질 지금 이렇게 상승 나왔던 기간에 비해서 하방 기간이 짧았어요. 짧고 다시 금방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에 지금 저항 걸리는 저항대가 좀 높아져요. 예전에 47.70 정도였다면 한 30에서 50틱 올리면 될 거예요. 48에서 48.20 정도가 아마 저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올라간 기간에 비해서 내려온 기간이 정말 짧았고 다시 금방 자리를 회복했을 경우에 위에 저항대를 그대로 둘 게 아니라 몇십 틱 올려줘야 돼요. 그게 아마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이평선 같은 경우 이격도 같은 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많이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 좀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좀 좋죠. 청산 잡을 때. 그래서 지금 47.70이 문제가 아니라 48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면 최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슈팅으로 꼬리까지 나온다면 48.20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넘어가도 또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골드가 중간은 좀 넘었어요. 중간 넘고 나가지고 흐름 보시면 되게 찌글찌글해요. 골드도 그렇고 N은 오늘 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긴 한데 중반에 좀 넘어서 좀 올라가주면 좋은데 맞고 찌글찌글하거든요. 중간에서 잡으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오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로 보면 오늘 이미 올랐죠. 근데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엄청 안 올랐어요 오늘. 아직까지 고저 진폭이 103틱이죠. 크루드를 많이 올릴 때는 뭐 그냥 기본 150틱, 200틱, 진짜 많이 움직일 땐 350틱, 400틱도 가거든요. 원래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시세가 분출된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가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가를 잘 안 봐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 보니까 거의 시가가 저점이었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거지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진폭으로 생각하면은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 걸리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를 매수 넣기엔 좀 위험해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래놓고 뭐 48 넘어가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확률상 그렇다는 거고요. 단기로는 지금 저항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지금 계속 상승이었는데. 그래서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매매하셨던 분이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했는데 46.20이나 아니면 46.4750 여기 주변에서 잠깐 눌림 왔을 때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괜찮지 않았나. 아까 누구셨지? 98? 99? 98 정도 팔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96이었나? 저항 걸리는 자리 일단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뚫고 올라갔으니까 할 수 없긴 한데
5분봉만 봐가지고는 지금 저항대는 없고요. 그러니까 5분이나 30분 봐선 저항대가 없는 상태니까 당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맞는 거예요. 방송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요. 60분도 47.11에 일단 바닥에 잡혔어요. 이거 기본 형태죠. 캔들 세우고 나서 그 십자 도지 형태 나오고 다시 양봉 캔들 세우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 매도는 치면 안 돼요. 매도로 치려면은 30분이나 60분 캔들이 지금 양봉 말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손절값 어디다 걸지 확인하고 역매매 들어가야지. 일단은 지금 양봉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매도 들어가면 안 되고 구경해야 돼요. 5분봉으로 봐선 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딴 걸로 옮길게요. 10분은 어떨까? 10분도 좀 애매하네. 최소봉으로 오늘 30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끔 5분봉이 맞아 들어갈 때도 있긴 하거든요. 매매 기준은 안 잡지만. 차트가 별로 안 이뻐요. 안 이뻐가지고 기본 오늘 최소로 볼 수 있는 캔들을 3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쁜 캔들은 제가 볼 땐 60분? 90분? 60분. 당일 기준이요? 내일 지나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준 봉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십자 도지 나왔고 봉 2개로 해가지고 봉을 세웠어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46.47 깨면 안 되는 자리 그냥 매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 라인 지지받고 십자도주를 그냥 그 연결고리로 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을 끊어가지고 2개로 해서 하나처럼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봉 도지가 나온 듯 했는데 그 다음에도 다시 양봉이 진행 중이죠. 이 패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끝날 때가 되긴 했지만 지금 그러면은 60분 캔들 완성되고 나서 또 어떤 그림 나오겠어요? 양봉 캔들 완성되고 도지, 그다음 양봉 캔들 완성되고 도지, 양봉 캔들 완성되고 도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그쪽 위치가 아마 47.70 부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변곡이겠죠. 위로 올릴지 내릴지. 올린다면 한 50틱 정도 더 올리려나? 그래서 아마 올라간다면은 48에서 48.2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칙상으로 매매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30분으로 보면은 매매 잡으려면 포지션 잡으려면 47 잡았어야 되고요. 60분이면 47.11이니까 47.20까지는 매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손절을 10틱을 걸든 15틱을 걸죠. 그래가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양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양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요. 하락하겠다고 눌림을 주겠다. 눌림을 주면 버텨야 되는 자리가 47.11까지는 최소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수로 들어가시겠다면 손절은 최소 20틱에서 25틱은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47.12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리면 본인 것만 컷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틱 손절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버티겠다면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네요. 90분 90분 기준으로도 딱히 저항이 없네. 45.61, 8일 봉을 골고루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60분이 아니까 120분으로 지금 저항이네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120분 저항 얼마나 받았나 볼게요. 120분 캔들 완성된 게 하나, 이거 완성되고 나서 라인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봉 나오면서 라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봉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번째 돌파했거든요. 120분 봉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1200분이에요. 1200분이면 20시간인데 오늘 한 번에 캔들 하나를 돌파하긴 힘들겠죠. 그러면 오늘 기준 캔들이 120분이 맞다면은 47.41 주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 도지 형태의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싸우다가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돌파하거나. 근데 확률상으로 한 번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신기하게도 47.41이 지금 현재 고점이네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그러면 여기가 오늘 기준 캔들을 60분 말고 120분으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좀 더 이게 안정성이 높으니까 47.41 가지고 오늘 기준 캔들 둘게요.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캔들을 오늘 60분이나 120분. 좀 더 짧게 보시고 싶으면 60분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아까 48에서 48.20 정도는 왜 그렇게 났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일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양봉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매매로 매도 칠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최소한 음봉 하나 나오는 거는 확인하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엄청 세진 않아요. 원유 재고 발표 아니더라도 시세 셀 때는 지금 체결광도 저희 같이 보는 지표가 10,000 넘어갈 때 많잖아요. 지금 만에 반도 안 되는, 5천도 안 되는 그런 되게 약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7.70을 뚫으려면은 여기까지 아마 돌파하는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체결광도 지표도 같이 보세요. 여기까지 근처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양봉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다가 갑자기 도지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러면 여기가 오늘 고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런 비슷한 흐름 나오겠죠. 최근 진폭, 막 110틱, 120틱 이런 느낌. 좋네. 오늘 진폭 기준 캔들 120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일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치우고 평소에 잘 안 보는데 US 달러 볼게요. 지금 요즘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유로 때문인 건 아니고 조금 횡보를 했어요. 한번 급등한 이후에 6월 21일 6월이 아니지 7월 21일 목요일 그때 같이 유로 상승할 때였잖아요. 달러랑 유로랑 해가지고 좀 이렇게 스위칭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달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다는 건 유로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캔들 쓰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기준이 되는 자리는 거의 깨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는 깨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거를 흔히 고가놀이라고 그래요. 고가놀이 패턴에서 깨지 않고 계속 지지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 거래 정도 다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상태고요. 30분 저항 생겼다가 30분으로 봤을 때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저항이 없다는 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60분 마찬가지고 90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추세 나온다면은 통화 상품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파운드, 유로 이런 쪽은 아마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당분간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향을 좀 받아요. 달러 약세 대비해가지고. 이게 뭐 통화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냥 하나의 현물 종목이구나. 주식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추세 상승이라고 부르죠. 거의 지금 그 상태예요. 30분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차트지 하락 차트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매매 차트, 그쵸. 교과서 같은 차트가 나오겠네요. 궁금한데 이평선에다 넣어볼까요? 단순 이동 평균. 그쵸. 이게 상승이죠. 눌림 주고 그냥 완전히 정배열로 갔다가 눌림 한번 주고 다시 상승 나오는 상태예요. 이런 느낌. 참고 삼아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볼게요. 잘 안 보는 차트긴 한데 어딨나? 제가 많이 안 보는 종목이라. 하락하고 있죠. 수세 하락. 유로 차트 그 유달 차트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로 차트 뒤집어 놨다 생각해도 되고,
유로가 올려놓고 고가로 횡보를 했잖아요. 이 차트 뒤집으면 유로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반대로 가고 있죠. 유로는 급등을 했지만 US 달러는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된 지 꽤 됐거든요. 30분으로 봐서 그렇지. 밑에 지지선 없이 추락 중이에요. 거의 추락 맞아요. 추락.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품 선물이 강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닥에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따지면은 5일보다는 상품 통화 쪽에서 매수 잡아가 눌림목 매수 잡는 게 수익 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5일이 계속 변동이 생기면 좋긴 한데 항상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럴 때 실제 매매 안 하시더라도 여러 종목 거래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 거죠. 통화 상품 선물도 지금 호주 달러도 그렇고 한 틱당 10달러씩 되니까 막 20틱 먹으면 200달러는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변동이 그렇게 막 심한 것도 아니라서. US 달러는 치우고 그러면 다시 얘는 구석에 박아둘게요. 그리고 저 미리 축하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아직 안 팔았어요. 나중에 팔면은 청산하면은 그때 축하해주세요. 저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갖고 있다가 그 전에 막 본절컷 당한 적 몇 번 있거든요. 파운드도 그랬고 7,000달러, 8,000달러 막 수익이었다가 나중에 본절컷 됐어요. 유로도 몇천 달러 수익이었다가 본절컷 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올해 벌써 2번.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 확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뭘 봐야 될까? 비장. 다 재미없네. 따로 노네요. 나스닥하고 S&P. 그래도 순서대로 보죠 뭐. 나스닥. 제가 다시 눌림 자리를 5,900 정도로 잡았어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이 바뀌어서 5,900을 자리를 뺐었거든요. 5,900 자리를 하나 뺐었는데 어제 좀 다시 장 막판에 올려놓은 느낌이 나가지고 눌림이 주면 아마 또 5,900 정도 되지 않을까. 손절 걸고 짧게 진입하고 만약에 컷되면 5840 기다리면 되죠 뭐. 얼마까지 겹쳤지? 5980? 80틱 되나? 곱하기 4니까 하나에 곱하기 4 2호니까 손절이 크긴 하네요. 80틱. 근데 이게 180분이라 그렇지 30분으로 보면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걱정되면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 30분으로도 5900.75 정도 밑에 잡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쵸. 30분 바닥이 5900.75네요. 저는 5900이라 생각했지만 저걸로 수치 걸어둘게요. 그래서 저기 오늘 안 깨지고 이번 주 내내 단기적으로 안 깨지면 저기가 오늘 기준으로 매수 눌림목 맞을 거예요. 제가 매도 눌림목 말고 매수로만 보는 이유는 추세 상승이잖아요. 추세 상승 중에는 역매매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저기 자리 안 오면은 안 들어가시고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정도는 베팅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중요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경력자들은 상관없는데 매매 평소에 잘 안 하셨던 분들이나 나스닥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한번 눌리면 크게 눌릴 수 있어요. 여기 정도에서 잡으면 좋겠다는 거지. 음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칼날 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음봉 나오고 있다가 양봉으로 전환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절 날 확률이 좀 적어요. 오늘 여기 안 올 수도 있고요. 오면은 지켜보다가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손절가 짧을 때, 작을 때 그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욕심 많이 내서 5840이라는 수치에 여기까지 눌림목이 오면 그때야 잡으려고요.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서. 단타 말고 중기 추세로 안 오면 많은 거고.
S&P는 2460 정도 눌리면 이쁠 것 같은데 2460이 안 오네요. 선을 안 그었으니까 여기도 선 그어드릴게요. 얘네가 추세가 너무 강해서 추세대 하단에 걸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지금 저는 그냥 방송 때문에 자동 추세대 긋긴 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추세대를 그어도 지금 하단 부분? 한 요정도 될 것 같은데 하단에 교묘하게 닿지 않고 다시 올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보통 장의 흐름이 강할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장이 좀 약할 때는 뭐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스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이 좀 강해서 차트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한 요정도부터 그러면 되겠다. 얘도 안 닿죠 선이. 5900.75 정도 눌리면은 들어갈 보면 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왜 지금 교차가 돼요. 수평선이랑 추세선이 교차되는 자리가 5900.75예요 대충.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추세선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매매하시는 도구가 있겠지만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나스닥, S&P 뭐 저거 그대로 두죠 뭐. 매매하는데 방해될 것 같진 않아서. 늘림목 안 오면은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버티고 들었다 추세 상승이라니까 그냥 손절 한 200대 버틸 거야 그러겠다면 뭐 할 말 없고. N은 그냥 제 카페에 올린 걸로 설명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다시 선을 그어야 돼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위에 상단 라인은 9150 정도 보고 있어요. 9090.5도 보고 있고 여기서만 보면은 여기 돌파하면 막 갈 것 같잖아요. 9043.5 최상단 라인이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라인이 시스템적으로 잡은 거고요.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걸 제가 또 마저 잡아준 거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저항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저항이 하나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라인 최상단선은 9150쯤 될 것 같아요. 캔들로 보니까 9150좀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선 같은 경우는 8927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깨면은 추세로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올릴게요. 8927.5를 전체 박스의 하단이라고 보고 91505 전체 박스의 상단이라고 보면 지금 중심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손실 날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위아래 계속 털 거 아니에요. 올리려는 애들이랑 내리려는 애들이랑 싸움 구경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9150 근처 혹시나 오면은 그때 매도나 매수 포지션 잘 넣으시면 될 것 같고 8927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자리도 별로 없어요. 지금 매수 들어가면은 뭐 하루 이틀 뭐 횡보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버티고 스트레스 손절 기대 수익 손익비 다 따지면은 별로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굴이 엄청 올라가던데 N이 그래도 틱수가 많아가지고 손절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틱당 가치는 낮은 것 같은데 실제 매매해보면 N도 손절 나면 꽤 커요. 좀 더 안전한 종목, 편한 종목 위에 지지선, 저항선 없는 거 아예 쿨을 봐드릴게요. 그런 걸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로 선 몇 개 그어봤는데 1220.1이랑 1282.9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중간이죠.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중심에서 잡아서 바깥으로 던지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자리 1250.6에서 잡아가지고 1220 쪽으로 바깥으로 던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위에 1282.90에서 잡으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가 주변에서 매수를 잡아서 오늘 뭐 전저점 뚫었다 저점 뚫을 거다 아니 전고점 돌파했다 따라 들어가야지 고점 새로 갱신할 거다 이런 매매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거랑 원리 똑같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 찍었어. 그거 250만원 넘었어. 그럼 그냥 매수해야지. 그거 똑같거든요. 하루 살려고 매매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물리면은 계속 평생 물리는 거죠. 선물도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살 때 웬만하면은 남들보다 싸게 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매수를 살려면 최대한 싸게, 매도를 살려면 또 최대한 높은 자리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역매매를 해야 돼요. 역매매를 해야 되는데 역매매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실력 쌓고 경력 쌓고 나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중간에서만 일단 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N선물이 오늘 막 올라서 종가가 여기쯤 끝났어요. 2043.5 위에서 끝났어요. 위에 저항대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종가가 오늘 끝났다는 건 다음날 시가가 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요. 그럴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얘네도 올릴 수 있는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틱 올려야 된다면 100틱 올리는 거 구경하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시가 주변에서 매매 들어가면은 더 올라가더라도 손절 짧게 걸 수 있잖아요. 하루 진폭 계산하셔야 돼요. 오일 웬만해서는 500틱씩 하루에 막 500틱 올랐다 500틱 내렸다 잘 안 그러잖아요. 웬만해서는. 하루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다 확인하고 시작한 가격이 라인 주변 아니면 박스 최상단 아니면 최하단일 때 그 다음날 들어가시면은 손절도 작고 기대 수익도 크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N하고 골드는 이번 주 내내 거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타로 짧게 보고 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고요. 근데 좀 기대 수익을 손절 보기 싫고 난 대응하는 거 힘들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매매 좀 쉬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골드하고 N은 이번 주 내내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요. 물론 방송 때문에 보긴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안 보려고 해요. 오히려 좀 변동이 생기니까 구경해볼게요. 잠시. 넌 뭘 하려고 하니? 이런 느낌으로. 30분으로 보는 게 낫겠네. (30분도) 똑같은 패턴이죠. 봉 올리고 도지 만들고 봉 올리고 도지 만들고 그 다음에도 또 도지 만들고 봉인가요? 아직 캔들은 못 넘었죠. 4일은. 여기도 선 하나 그어야겠다. 오늘 안 올리고 박스라면 여기에 맞고 여기가 오늘 고점이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매도도 칠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친다면 목표가는 여기겠네요. 근데 아직 양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온다면 매도 치면은 손절이 좀 작겠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11시 4분이니까 11시 30분 이후에 거래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신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오늘 여기 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 평균 진폭 정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오일은 추세라고 말하긴 그렇고 시작부터 그냥 그대로 올려서 끝낸 거죠. 뭐 자리는 더 힘들게 어중간하게 만든 거고. 골드 받고 N 받고 나스닥 S&P 6달 유로 오일 구리 보면 되겠다. 구리를 볼까요? 박스가 아주 커요.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오일도 이런 자리 되게 좋잖아요. 그냥 이런 자리 다 모인 자리. 그러다가 그냥 위나 아래나 가면은 그냥 그때 편하게 사놓고 구경하면 돼요.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네. 그때 박스 뚫은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넣었다가 몇 틱 차이로 컷 당하고 나서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죠. 다음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실제로 저는 진짜 여기서 매수 기회가 있던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차얼며 넘기고 롤오버해서 넘겼으면 다 먹었을 텐데 좀 아쉽네.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가 계약수도 많았는데.
미쳤어요. 얘. 막 올라. 오늘의 1등주예요. 거래할 만하지 않아요? 오일 그림 보다가 얘 보니까 빵 뚫리는 속이 시원한데? 선 거의 3개 뭉쳐있어요. 저도 게을러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요즘 반성하고 있어서 선이 3개나 뭉쳐있던 데를 그대로 돌파했어요. 물론 돌파하고 나서도 매수 자리가 몇 번 있었어요. 올라서서 지지받는 그림이잖아요. 박스가 아니라 7월 17일 그때 이후로 그냥 계속 매수인 거예요. 매수. 그렇게 이렇다 할 추세는 안 나오다가 빵 터졌어요. 그냥 상승. 30분으로는 언제부터 징후가 있었을까? 이런 그림 나오면 좋은 거죠. 5일 보다가 이런 그림 보니까 막 정화되는 기분 들더라고, 저는. 속박스 기간이 오래되면 이런 자리가 나와요. 선이 완성된 건 완성된 거고,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진행된 거거든요. 진행 30분 기준이니까 이 정도 행보 기간을 거쳤어요. 7월 17일부터 7월 25일이면은 거의 6거래일, 5거래일 거치고 나가지고 이제 슈팅에 나온 거거든요. 오늘도 이런 자리가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생기려고 하면은 꼭 100틱씩 올렸다가 100틱씩 내리고 이래요. 잠깐 5일 볼게요. 두 틱의 오차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십자 도전 나오고 음봉 나오고 있네요. 기가 막히죠 참. 그럼 얘네는 오늘 올릴 의지가 딱히 없어 보여요. 이래놓고 새벽에 올리면 또 할 말 없지만 중간에서 또 잡으면 안 되겠죠. 목표가가 만약에 46.99 찍으면 오늘은 진짜 얘네 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30분 차트인데 느낌이 안 좋지 않아요? 이거 5일 이거 9리. 그래서 이런 자리 거래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 찾아가지고 꼭 제 거 라인 아니더라도 좀 박스가 오래 수렴했다 아니면 오랜 기간 한 최소 1, 2주 횡보한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조용히 제보 주셔도 되고 같이 공유해도 되는 거니까 같이 공유하기 싫으면 조용히 물어봐 주시면 조용히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오늘 오일 진폭이 어떻게 되는 거지? 크루드 오일 4.3 와 대박. 고저라인 진폭이 105틱이네요. 박스죠 그러니까. 오일은 오늘도 일을 안 했어요. 잠깐 치우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대장주예요. 유로보다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봐야죠. 저항이 아예 없죠. 없고 없어요. 얘도 뭐 새로운 저항 생기기 전에 구경해야죠 뭐. 유달 그대로 두고. 다른 거 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FX 말고 해외 선물 중에서? 그쵸? 스프요? 스프도 꼬리 한번 길게 주고 눌렸던데. 이렇게. FX 종목도 아닌데 스프가 스위스프랑이 가끔 꼬리 너무 길게 줘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변동 생길 때 얘도 변동을 크게 주는 편이라. (30분보다) (60분) 차트 보면 이쁜 캔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긴지. 여기 보이시나요? 꼬리 길이가 몸통보다 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몸통 하단이 여기죠. 몸통 하단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죠. 지켜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많이 올렸네. 이런 자리 영매매 들어가도 괜찮아요. 꼬리보다 몸통이 좀 더 이렇게 길고 받쳐주는 느낌이고 손절도 짧잖아요. 몸통 그 캔들 여기 주변에서 몇 틱 아래 걸면 되니까 컷되면은 그냥 재수 없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큰 그림도 좀 볼까요? 꼬리 한번 찍고 나서 그대로 상승이네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털고 싶었나봐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지금 밑에 있던 라인 한 개? 몇 개냐? 라인 한 개구나. 라인이 그대로 하나 올라왔거든요. 여기 안깨 1.0590 정도 돼 보이는데 91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안 깨지고 그대로 눌렸다가 상승 나오면은 좀 다시 추가적인 슈팅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볼 땐 약하잖아요. 각도도 하락할 의지는 당장 없어 보이고 횡보 계속 하거나 만약에 포지션 있으면 횡보하는 거 계속 지켜보다가 막 빠지는 그림 들면 1.0591 밑으로 빠지는 흐름 들면 그때 살짝 손절 걸면 되는 거고, 상승 후에 잠깐 고가 노리식으로 약한 눌림 정도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봐도 눌림 같고요. 이렇게 봐도 눌림 같고, 딴 것도 마찬가지겠네. 통화 중에서 스위스 프랑 좀 괜찮아 보이네요. 보는 김에 몇 개 같이 볼까요? 저도 안 봤는데. 호주 달러랑 유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고점 찍고 나가지고 좀 횡보하는 흐름인데 고점 찍은 일자가 좀 틀리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호주 달러. 고가 놀이 중이긴 하지만 약간 박스 오래 치면 약간 위험한 느낌? 스위스 프랑은 그 라인 주변에서 눌려있다가 튀는 느낌이라면 호주 달러는 위에 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확률 제가 볼 때 반반인 것 같은데. 파운드도 볼까? 파운드는 뭐 하기 그러네요. 갇혀있는 느낌이라. 기준봉이 좀 커요. 그리고 음봉이. 음봉 넘고 나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파운드는 그냥 관망. 캐나다 달러. 얘 그냥 추세 상승이네. 진짜 이런 거보다 오일 보면 너무 지저분하죠. 이때 제가 부지런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지만 학생들 시험기간 핑계로 놀아서. 그래서 종목 발굴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부지런히 한 30분 정도? 이런 거 있으면 자꾸 그냥 놀면 되잖아요. 한 계약만 던져도 꽤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매도 칠 자리 아니죠. 신규 매수 들어갈 자리 더더욱 아니고요. 구경해야죠. 캐나다 달러, 페소 거래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안 뜨네. 건수 잡아야 되나? 맞고 30분 잡아야 되나? 거래하는 사람이 없나? 제 차트가 이상한가?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뉴질랜드 달러. 현물 쪽은, 선물 쪽은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페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뉴질랜드 달러까지는 해봤는데, 요 달이랑 스위스 프랑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꼬리 달고 고가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눌렸다가 올리는 자리로 본다면은 뉴달러보다는 스위스 프랑이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차트 되게 비슷하네요. 스위스 프랑이랑 뉴질랜드랑. 다시 봐야지.
스위스 프랑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변동이 그나마 좀 딴 거에 비해서 심한 편. 자세히 보면 얘도 일정한 패턴은 있어서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면 뉴질랜드 달러인 것 같고, 안정보다는 좀 손절을 보더라도 나는 수익을 좀 크게 먹어보겠다 했으면 스위스 프랑 정도인 것 같네요. 30분은 아까 눌림 있었죠? 되게 비슷해요. 궁금한 건 다 해결됐고,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종목 중에서? 방송 중에 제일 조용한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시냐 물어볼 때. 없으신 걸로 할게요. 차트는 지금 넣어드린 것처럼 US 달러 옆에다 두고요. 내일은 여기다 다른 종목 넣을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는 이거 볼게요. 여기 이윤 좀 써놨고요. 변동이 좀 생기는 듯 하다가 좀 죽었어요. 딴 것도 같이 죽었죠. 차트 조정을 좀 해야 되나? 다 보이고, 평소처럼 건수만 좀 맞춰 놓을게요. 혹시나 막 급등이 나온다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확률상으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또 내일 재고 발표네. 맨날 수요일 시험 치르는 것 같아요. 재고 발표. 지난주도 재미없었고 지지난주도 재미없었고 이번 주엔 좀 재밌으려나? 오늘 종가 이상하게 끝나면 내일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한 표.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드라마 보러 갈게요. 오늘 매매를 애매한 자리라서 계속 안 하고 있네요. 예. 평소처럼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아, 저요? 비밀의 숲이라고 지금 어제 2회까지 봤어요. JTBC 건가? 아, TVN 건가? 아, 손바닥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여름방건님 지금 오셨네. 아, 평소처럼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 부분만 챙겨서 보세요. 지금 바로 올려놓고 갈게요. 예, 망건님도요. 잠깐 왜 멍 때리고 있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할게요.